병원 한 번 갔다가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상황, 앞으로 여러분이 아주 자주 그리고 당연하게 겪게 될 현실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보장이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병원비를 감당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이 있어도 병원 한번 갈 때마다 내 돈 수십만 원부터 상황에 따라서 수백만 원까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얼마나 돈이 더 나가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옛날 실손이라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딱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겪게 될 현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수술인데도 앞으로는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을 내 돈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수술 기준으로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고 앞으로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해 본다면 그 현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부담금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내는 정도겠지. 그런데 이 생각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변화는 단순히 1, 2%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급여 항목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최대 60%까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병원비가 나왔을 때 병원비의 20%와 병원 규모에 따라서 1, 2만 원 중에 큰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료를 봤을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라면 실손보험에서도 20%가 아닌 6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를 보고 병원비가 급여로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중에 80%는 실손에서 나오겠지 라는 기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이 나왔을 때 어쩌면 이 중 60만 원은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걱정이 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예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중증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같은 국가에서 정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는 이유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눈이 불편해서. 이 중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겪는 대부분의 치료는 앞으로 비중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중증에 대해서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자기부담률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이 대부분 해결해준다 이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실손보험은 일부를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구조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병원비가 나오는 순간 실손보험에서 얼마를 보상받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이 구조를 알고 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돈이 나갈 때 체감하느냐. 이 차이가 앞으로의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술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약 128만원, 치액 수술 약 120만원, 일반 척추 수술 약 473만원, 무릎 슬관절 치환술 약 982만원. 이 수술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중증 질환 기준 자기부담률 50%, 즉 백내장 수술이면 약 64만원, 치액 수술이면 약 60만원, 일반 척추 수술이면 200만원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면 400만원 이상. 이 금액들을 내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병원 갈 일은 점점 많아질 텐데 소득은 또 줄어들고, 여기에 늘어난 자기 부담금까지 더해진다면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수술을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걸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실손보험 하나만으로는 병원비를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부족한 돈은 누가 채워야 할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결국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으로 다 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원래부터 발생한 병원비를 일부 보장해주는 보험이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주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의 구조에서는 그 일부의 범위가 더 줄어든 겁니다. 특히 비중증 질환에서는 이미 보셨듯이 절반은 내 돈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은 절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아마 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실손의료보험과 암, 뇌, 심장 진단비 정도는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실손보험의 역할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족해진 실손보험을 보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200만원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면 400만원 이상. 이 금액을 그냥 내 돈으로 내시겠습니까? 대부분 100만원 단위의 돈이 나가게 된다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이 비용을 보험금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구조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일부 보장을 받고 수술비 보험은 늘어난 자기부담금을 보완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실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단순히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려면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중에 하나만 준비했을 때는 특정 상황에서 보장이 거의 안 나오거나 보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구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빈틈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면 보험료 비싸지 않나요?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0대까지 20년 나 90세 만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기준으로 약 3만원대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십만원, 수백만원,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만원까지 이런 병원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앞으로 실손보험이 있어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를 보완하는 비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 선택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치료를 받아도 될까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더 나은 선택을 포기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최소한의 치료만 선택하는 상황,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이제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 아니라 내 치료 선택권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단순히 보장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병원비를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률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 50%, 이건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입원을 하든 외래 진료를 보든 매번 내 돈이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실손보험과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해결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일부만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즉,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옛날 실손이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조건이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실손보험의 진짜 문제는 보험료겠죠.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실손보험이 처음에는 38,237원이었는데 60세 시점에는 25만 7,239원, 70세 시점에는 66만 7,213원이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정도 보험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가 안 된다면 결국 해지를 하게 되거나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방법밖에 없겠죠. 결국 바뀐 조건으로 재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금 조건이 유지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기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구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나중에 필요하면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필요할 때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조건이 좋을 때 이런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원하는 보장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병력이 생기거나 치료 이력이 쌓이거나 나이가 더 들게 되면 가입이 아예 거절되거나 유병자 상품으로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거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할수록 할인해주는 상품이나 치료력에 따라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 기타 등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아느냐가 아니라 이미 알고 난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가 된 사람은 부담 없이 치료를 선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고 결과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치료를 미루고 선택을 줄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차이는 건강과 돈 두 가지 모두에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보험은 부족하면 아쉽지만 과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끊기지 않게 가져가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뀔 수 있는 실손보험 구조에 맞게 전체 보장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지금 구조에서도 충분한지,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정작 중요한 부분이 비어있진 않은지, 이건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30개가 넘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지금 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수술비를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세대 실손보험처럼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이 한 번의 점검이 앞으로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앞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장의 공백, 과하게 들어간 부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과장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딱 맞는 방향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